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캠프 대변인 김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계양 테크노밸리 정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문 발표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보궐 국회의원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우리 계양군은 고구려 시대 주부토군으로 불렸고 2015년 고려 고종 때 현재와 같은 계양도호구라는 이름으로 계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800년 역사의 계양, 이젠 대전환과 대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계양의 최우선 과제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획기적인 성공을 위한 저만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계양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또 계양구의 재정 확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개발되고 또 기업이 유치되고 계양의 경제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 테크노밸리의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일각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SBRT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TX-D 노선은 계양 테크노밸리 지하 구간을 통과할 뿐이고 정차할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광역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중심부에서 서울 9호선 종점인 개화역 인근 차량기지까지는 약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 9호선의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을 위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서울 9호선은 인천 계양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철도 노선입니다. 차량기지 약 40만 평방미터 중에서 36%가량이 계양구 땅입니다. 9호선의 계양공항철도 직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인천시 부담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발목 잡기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 이익은 계양구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은 약 1천억 원이 넘는 계산 택지 개발 사업 개발 이익금이 송도 개발로 쓰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 이익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원칙적으로 계양구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계양구는 각종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천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각종 고도 제한 등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철도, 또 공항고속도로, 경인 아라뱃길, 수도권 순환도로 등의 국책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땅은 많이 수용됐고 마을은 단절돼서 오지가 됐습니다.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명확하게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을 정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우리 계양 구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입니다. 세 번째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1만 7천 세대에 약 4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기업 유치 부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에 이르는 큰 면적입니다. 주거단지에 대한 주택 사전 청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유치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기 판교와 서울 마곡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 원가 때문에 최첨단 기업과 앵커 대기업 유치가 용이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기반 시설이 동양동, 영방동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재명표 개발 계획을 추가하겠습니다. 계양을 제2의 판교로 확실히 성공시키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원 녹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공원의 4배에 해당됩니다. 학교 설립 계획도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학교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양동 같은 우리 주변의 계양구 주민들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경인 아라뱃길이 연계된 개발 계획도 추가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김포공항 경계 지점인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이른바 상야 지구의 상야 커널시티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추진에 따른 친수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소외감도 큽니다. 이 지역은 계양구와 김포, 서울 강서간 경계 지점으로 그간 인천시 그리고 계양구 행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점이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쏟아 넣겠습니다. 성남시를 8년 만에 그리고 경기도를 3년 만에 주민이 가장 만족하는 도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경험과 실력으로 계양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 소각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재명도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겠다,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소각장 저지 운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계양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계양 성장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실력이 말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기업의 CEO를 뽑을 때도 계획서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경영 실적을 매우 중시하고 실적으로 실력이 증명됐을 때 CEO로 선발합니다. 실력과 성과를 증명한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말씀드린 것들을 해내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양에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양에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양에는 유능함이 과거의 실적으로 증명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큰 일꾼으로서 저 이재명이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정책 기자회견인 만큼 우선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정책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낙규 기자님. EBS 송낙규인데요. 일단 공약 잘 들었습니다. 채 2년 남지 않은 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과 시정 경험을 붙여봤을 때 오늘 발표하신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양구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재정 자립도,
또 지역 경제의 공동화, 그리고 이 계양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교통은 발전했지만 거의 통과 교통화돼 가고 있습니다. 계양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 통과 교통의 중심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지역 관내에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국회의원께서 주도해서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을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보상 단계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이 계양 테크노밸리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성남시의 제1판교 테크노밸리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제가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2010년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경기도 성남시의 협력과 또 대기업들, 또 첨단산업, R&D 관련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지금은 추가로 제2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제2테크노밸리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분위기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도로공사의 주택용지로 매각을 시장으로서 그걸 막았고, 또 행정 절차에 박근혜 정부와 협조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해서 3년 만에 실제로 착공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원형지 분양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해냈고, 또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제가 계획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다가 제가 도지사로 옮겨왔고, 그 후에도 제3 테크노밸리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와 추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제부터는 기업 유치, 또 특히 앵커 기업 유치가 중요하고, 거기는 경기도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거대 기업들 유치해본, 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기획부터 기업 유치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신속하게 추진했던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도식적 계획이야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문제는 빠른 실천,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이제 실질적 노력, 이런 것들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2년밖에 안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과정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제2판교에 버금가는 그런 첨단 산업 단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양구의 재정력을 확대하는 그런 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겨레 29도 이정주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년 동안 안 있을 진짜 잘못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계양 주민들 만나서 이제 들어보니 미국에 방송 듣더라도 다음에 떠날 사람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제 실천하고 강화하자고 3년 안에 완성될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보궐선거 이후에 차기 총선에서도 계양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 SO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잘못 잡았고, 정치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역구를 2년만 있다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역구민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경기도 성남시를 바꿨고, 또 경기도를 바꿨고, 그 실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됐던 우리 국민들의 호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를 정말 성남처럼 또 바꾸고, 인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부심의 도시로 또 경기도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는 게 재밌습니다. 저의
역량과 또 저의 노력으로 뭔가 세상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고 저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란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 떠날 거다라는 것은 아마 상대 진영의 기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추가로 2년만 하다가 가면은 일을 못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과정이고 그리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 토대를 충실하게 갖춰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할 일이 또 있고 또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 안에 추진하고 기업 유치나 앵커 기업 유치 문제는 뭐 몇 년씩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양구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또 인천시장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에 버금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탁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찍어주시고 투표면 이긴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뒷좌석에 계신 기자분께. 저 그냥 비교를 해보니까 유명한 부분은 대학 학부모들이 주장에 있는 주변산업 조명물향 산업구로 이전한다는 자꾸 제정하네. 공약을 냈어요. 근데 이게 수령계에서 노원으로 공약으로 냈던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탄약고 이전 문제는 경기도에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탄약고 이전 문제는 사실 이전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시급을 내보냈는데 어디가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탄약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지하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약고에 대한 규제 거리를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전 뭐 말하기 좋죠. 어디로 이전합니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런 공약이다.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대화해서 지하화, 지중화하고 또 탄약고에 대한 안전거리를 규제를 완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이런 무책임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대화, 지하화, 이격거리 단축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질문 하세요. 사실 그거 하려고 일부러 오셨을 때 대신 이 기사는 목숨 지으셔서 주시고 추가로 주세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로 다 써버리는 짧게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현안이니까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대국민 후보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한정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반성과 쇄신 의지를 가진 걸로 평가하셨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민주당이 혹시 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만나고 못 봤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기자회견은 정책 검토하느라고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또 추가로, 네. 질문 있으시죠? 네, 후보님 저 TV조선 그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대 후보한테 바뀐 것이 좀 나오다 보니까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아침에 어디 방송, 라디오 방송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방송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잘 비교해 보시면 전화 면접 조사와 ALS 조사의 차이다. 실제로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취임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어서 약간 우려를 하지만 다시 또 저는 회복될 것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시 이제 또 그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한명숙, 오세훈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18% 앞선다고 하죠. 일관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개표 결과는 한총리 후보의 0.6% 초박빙 석패였죠.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해버렸는데 그 후에 종로구 보궐선거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현실화됐죠. 오세훈 후보가 10% 이상 앞섰다고 했는데 결과는 정세균 후보의 약 14% 압승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대선에는 현저하게 미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투표하면 이긴다. 결집해서 많이 투표하는 측이 이기지 않겠냐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은 슬픔과 좌절, 그다음에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기력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힘을 내서 본인도 투표하고 주변 분들 투표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투표소로 가시면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희망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ARS 조사는 이제 큰 물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표면에 파도 같은 변동성을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투표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네. 글쎄, 저는 뭐 역전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 얘기고, 어쨌든 당 지지율의 변동, 그게, 취임 컨벤션일까?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이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표면에. 자, 이제,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책 공약 발표에 또 정책을, 좀 여러분들 꼭 감안해 주시고,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딴 얘기만 막 해가지고, 그럼 제가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정책과 관련한 네. 질문들이 더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이 뭐가 있어요? 간담회 있습니다. 네, 간담회 감사합니다.